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 CBS 캠페인과 함께 특별기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자리에서는 우리 지역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참사 가운데 세종시 은곡의 지역의 아픔에 대해 매년 위령제를 열고 있는 세종민예총 관계자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관련해 조성되어 있는 유족회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세종유족회 한문수 회장님을 모시고 이 참사의 진실과 우리 유족들의 목소리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속해 있으신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세종유족회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세종유족회는 세종시가 탄생되기 이전, 그러니까 이 연기군 시절이죠. 연기군 남면 고정리에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드연맹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구금이 돼 있다가 50년 7월 8일 날 그게 말씀드린 은고개에서 여기 트럭으로 수송이 돼서 거기서 집단 학살을 당한 피해자의 희생자의 그 가족들이 좀 이렇게 구성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넋도 좀 위로하고 또 진상도 좀 규명하는데 좀 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좀 살아온 유가족들이 보상책도 좀 강구 좀 요구 좀 하는 차원에서 구성 운영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언제 유족회가 처음 만들어지셨나요? 유족회는 특성상 보드연맹 가입이라는 저 사항이 너무나 오랜 세월 그러니까 감시라고 할까 어떤 핍박으로 이렇게 지내온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나타내기를 그 희생자의 유족들이 꺼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전부하다가 2018년도에 이렇게 구성해서 한 지금 현재 22명 정도의 회원이 이렇게 가입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2018년도에 만들어졌군요. 그 우리 한문수 회장님은 그때부터 이제 회장직을 맡아오신 건가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22분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그 희생당하신 분들의 유족, 직계 유족들입니다. 직계 유족들 이 세종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서울에도 살고 계시고 연락이 돼서 오고 네. 여기저기서 이렇게 문의를 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군요. 우리 한문수 회장님께서는 이 은곡의 지역에서 부친이 아버님께서 희생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언제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셨어요? 그 문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중학교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네. 어머니한테 중학교를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머뭇거리다가 너는 공부를 해도 취직길이 막히고 하니까 너는 천상 농사나 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학교를 못 가고 한 해 그게 이 서당을 6개월 다니다가 그 다음 해에 우리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학교를 보내라는 그 권유를 저희 어머니한테 해서 다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한문수 회장님 말고 다른 그 형제 자매분들도 계셨나요? 제 위로 2살 더 먹은 형이 있었어요. 형이 계셨어요. 그럼 형이 4살 때 내가 2살 때 아버지가 그런 변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형님하고 우리 한문수 회장님 두 분이 이제 계신데
그러면은 우리 형님도 중학교를 못 가셨어요? 아, 형은 갔어요. 형은 가고 그 외에 가서 형이 이제 고등학교를 갈 시기고 난 중학교를 갈 시기라 둘을 가르치기가 어렵고 하니 농사 일이 있으니 너는 농사를 져라 하는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는 나중에 취직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처음 하셨던 거예요? 예. 어머니께서? 근데 이제 그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 때 나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 한데 뭐 그런 깊은 어떤 연유로 돌아가신 상황까지는 알도 못했어요. 그냥 안 계시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러면은 그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좀 아버님 얘기를 더불어 하시던가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말씀대로 저희 동네가 저희 집 말고 그날 5월 20살 날 그러니까 50년 7월 8일 날이 제사집이 13집인가가 있었어요. 같은 날. 예. 같이 변을들 당해서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많아가지고 동네 거기가 저 청주안시 집성촌이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 집안 어른들이 권유로 아버님도 그 보도연맹의 가입에 그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얘기를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집안 어른들이 네. 권유를 하였다. 그러셔서 13분이 그 동네에선 함께 희생을 당한 걸로 보이는데 뭐 체포되신 과정이나 뭐 학살되셨던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으세요? 체포된 사항은 아니고 보도연맹 가입을 한 사람들을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까 경찰서로 출두를 하라고 하는 아마 지서를 통해서 그런 통지가 왔었던 모양이에요. 출두를 하라 했군요. 예, 그래서 경찰서에 갔다가 뭐 별거 아니게 걱정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구금돼 계시다가 그런 변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살된 날은 7월 8일이군요. 네, 5월 20살. 예. 그러면 한국전쟁 이후입니다. 시기가. 그렇죠. 예. 이런 과정이나 이런 건 뭐 혹시 얘기 들으신 건 없으세요? 그러게 뭐 제 주변에서 얘기로는 서울서부터 이제 그 북한군들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니까 그 형무소 같은 데 있던 제수나 이런 보도연맹원들이 전부 뭐 하다가 이제 석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어떤 연유에서 이제 어디서 하명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도연맹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라는 그런 뭐 참 지시가 내려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은곡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서 군인하고 경찰이 그런 학살을 이렇게 자행을 한 거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선생님은 당시 2살이셨고, 네. 예. 어머님은 27살이셨어요. 27에, 예.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요, 선생님. 그 이후에 우리 가족들의 삶에 지금 중학교에도 이제 1년 유급하게 되신 그런 사연을 얘기하셨는데, 아버님의 얘기가 좀 가족들한테 계속 이렇게 남아 있었겠네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뭐 사느라고 실질적으로 농사일이 좀 조금 있었습니다. 농사가 논 한 2천여 평, 밭 한 1,000여 평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느라고 어머니가 참 숱한 고생을 하셨죠. 뭐 전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고생을 좀 덜 했다고 저는 제 스스로도 인색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나 주변에 있는 이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은 고생 참 무지하게 했습니다. 왜 본인은 고생을 덜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어떻게 됐어든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무원 채용 시험을 봐서 네. 어떻게 합격이 됐습니다. 합격하셨군요. 예, 그래서 고3 때부터 그냥 어떤 뭐 식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장애를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공직에 계셨군요. 예. 어머님께서는 농사일도 가족들 건사 굉장히 어려웠다. 예. 예. 그 이후로도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좀 종종 하셨나요? 전혀 안 하셨어요. 이거 뭐 아버님 얘기는 친척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남한테도 사실적으로 어떤 나쁜 짓을 하다 어떤 제명으로 딱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떤가 좀 분석을 해보는 건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과거 그 이승만 정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그 이후로
보도연맹하면 무조건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매도가 돼서 이 사람들한테도 지금 그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나도 우리 애들이 지금 공직애들 다 진출이 이제 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요즘에 와서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전부. 자녀분들. 네, 한 3, 4년 전에 그 얘기를 해서 니들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하는 사항으로 다 얘기를 전부 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전혀 우리 전혀 애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모르셨군요. 왜 좀 피해가 갈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거 쉽게 얘기해서 제가 2008년도인가 연기군 시절에 그 자치행정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가 노무현 정부의 그 과거사 신고를 하는 실주무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네, 담당자셨군요. 예, 예, 예. 아. 근데 그때 저도 신고를 할까 하다가 예. 애들도 또 공직에 진출도 되고 이놈 거 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다고 그래서 그때 신고 자체도 안 했었습니다. 신고를 안 하셨어요? 네, 안 했어요. 신고도 안 했어요. 왠지 그 자녀분들에게 좀 피해가 갈 것 그렇죠. 같은 생각. 뭐 제 스스로는 그 뭐 굳이 그걸 저기를 하느냐 하고서 그냥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당시에 조금 신고를 하셨다면 조금 그 진상이 규명되고 하는 길이 조금 빨라지진 않았을까요, 회장님? 글쎄, 뭐 그 사항을 이것을 과거사 정리를 옛날에 비해서 노무현 정부 들어오고 지금 문재인 정부 와서 참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으로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인데 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국가 공권력이 그러한 참 아주 너무 무자비한 그런 만행을 참사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한다고 보면은 각 경찰서나 국가기록원이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에 있는 명단을 그 명단을 어디에인가는 있을 텐데 지금도 서로 다 모른다고 그래. 경찰서장도 모른다, 경찰청장도 모른다. 그건 없어져서 모른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딘가에는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희생자들의 명단이 있을 예, 것이다. 구금됐던 사람들 또 총살을 했던 사람들 그걸 보고 왜 그런 사항을 하느냐면 과거 제가 그런 면회나 이런 데에 근무를 할 때 보면은 정부 기관원이나 정부 형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보도연맹의 희생자된 가족들을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요식차를 했어요. 시찰을 했군요. 예, 요식차를 해서 그분들이 주고 누구 월북한 사람들이 왕래라든가 뭐 그 사람들 자녀들이 어떤 진출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감시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명단은 어딘가 있을 텐데 그 명단을 안 내놓고 피해자들 보고 유족들 보고 그걸 신고를 하느니 뭐를 하느니 하는데 실제로 어디 가서 어떻게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연을 잘 모르는 분들. 네, 사연은 모르고 틀림없이 그렇게 끌려가서 돌아가셨는데 내용을 결론을 모르는 시신도 못 찾았지.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신을 못 찾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그 우리 한문수 회장님 그 부친의 시신은 어떻게 되셨나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거기서 그렇게 갔다는 소식을 다행히 저희 애갓집이 바로 그 근처였어요. 연선면 와촌이라고 와촌이 그 소식을 듣고서 저희 애저부가 거기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서 외할아버지가 아버님 시신을 찾아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 집 뒤 밭에다가 이렇게 안장을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앞에 우리 유족분들이 굉장히 좀 드러내기를 꺼려했었고 주변인들에게 얘기조차 못했고 이런 세월을 좀 지내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이유가 앞에 얘기하신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요시차를 받아서 감시 속에 있었다거나 어떤 생활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셨던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봐서 됐는데 신원조에서 떨어졌다. 또 한전을 시험을 봤는데 됐는데 신원조에서 떨어졌다. 학교 교사를 봤는데 시험에서 떨어졌다. 거의가 뭐 경찰 사관 간부 간호장교 뭐 어디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떨어졌다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사기 업체들을 이렇게 들어가고 뭐하고 한 사람들이 여러 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유족분들이 네. 대부분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과거사법 제정 이후에 우리 회장님이 또 언급해 주셨다시피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신고도 받았고 당시에 유해 발굴도 좀 진행이 됐거든요. 네. 우리 은고개 지역은 우리 이제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한 우리 환 회장님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혹시 시신을 못 찾으신 분들은 그때 이제 발굴 때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지금 은곡에 있는 거기 남면 면장을 했었습니다. 남면 면장이셨어요. 예, 면장을 한 5년 했네요. 거기서 면장 세종시 올 무렵에 네네. 거기서 그걸 할 때 이제 저도 관심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그걸 물어봤죠. 네. 은곡에서 뭐 하는데 우리 지역은 어디냐, 어디쯤 되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 얘기로는 정말로 너무 비참했다 그때가. 당시가 사람들이 죽고 난데 나오지 말라고 무섭다고 나오면 안 된다고들 얘기를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은고개에서 신음소리가 미칠씩을 그냥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또 뭐하면 이 핏물이 말이야 흘러가지고 그냥 그 뭐하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시신이 이렇게 비가만 오면 노출이 돼가지고 뭐하다 하는 상황으로다가 이런 얘기들을 거기 계신 분들이 해주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얼마 뒤에 그 국제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우리나라 고정리 그 은고개에서 이런 참 비참한 역사가 있었으니 이거를 학생들도 좀 알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거기 현장 설명들을 하고 학생들이 추모비를 제공한 걸 하나 세워주고 응? 거기서 우경제가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참석을 첫 번째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서부터 제가 참석을 해서 뭐를 했는데 그 우경제를 지나다가 이제 그 토지공사에서 그 6-3 생활권이라고 현재 위치인데 네.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해야겠으니까 그런 구전으로 저를 내려오는 저기도 있고 그냥 물어버렸다가는 어떨지도 모르고 하니까 거기를 발굴 용역을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발굴 용역으로 의뢰를 해서 이제 그거를 박선주 교수라고 충북대 명예교수 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진두지휘에서 거기를 와서 그 발굴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현장을 뭐 수차 그때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네. 했죠. 해고 유고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한 7군가 발굴이 돼서 그거 뭐 했고 신발이 한 고무신이 40컬에 예? 탄비에모안이나 뭐 소총 칼빈 뭐 이런 등등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추모의 봉대리 추모의지까지 네. 그 유고를 안장을 이렇게 시키고 그 발굴을 1차 발굴을 그렇게 매듭을 졌었습니다. 1차 발굴이 이제 네. 당시에 있었군요. 네. 근데 시신이 7구밖에 안 나왔네요. 근데 거의가 찾아갔어요. 우리 동네 마을도 한 1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시신은 다 찾아왔어요. 그때 찾아왔고 못 찾은 분들은 여기서 이제 피난을 갔다든가 그때가 여름철에 한참 뜨거운 시절이기 때문에 갔다 와 보니까 다 시신이 부패되고 그래서 못 찾았고. 가족을 못 찾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지역에 계속 살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든 이제 수습을 하였다. 그렇죠. 그렇군요. 제 주변에 한 분이 엊그저께 그 시신을 못 찾아서 아버지 시신을 못 찾아서 그 형제들이 그냥 뭐를 했는데 거기 봉대리 추모의 집에 있는 그 유고를 유전자 감식을 하나 의뢰를 했어요. 그건 유족이 하신 거예요. 아니 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자 확인이 이루어졌어요. 어제 한 3일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 부친이신가요? 예, 부친이요. 찾으신 거네요. 네, 찾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여간 좋아하던 이제 그 유고를 인수를 받아서
묘를 새로 이렇게 모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찾아서 네. 이제 가족분들께로 이제 인계가 되는 거군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회장님. 글쎄 아주 뭐 상당히 어려웠는데 원래 유골을 보니까 유골 상태가 상당히 단단하고 잘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남아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저 아들 그 유전자하고 서로 다들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감식을 가서 해서. 네, 감식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여기 예산을 세워주셨다 하셨는데 요거는 좀 유족들이 요구를 하신 거예요. 저희도 그거를 거기서들 이야기를 했죠. 요구를 하고 시에서 반영을 해줘서 네. 그렇게 다 된 거예요. 시에서도 정말 이게 필요하다. 네. 유족분을 찾아야 된다. 네. 그러면 남아있는 시신 중에 현재 이제 밝혀진 건 어쨌든 한 분이네요. 그렇죠. 현재는 아하. 그 7구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밝혀졌고 네. 누가 시신이 없으니까 나도 좀 감식을 해달라는 요구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은 없으시군요. 예. 뭐 향후에 더 있으실 수도 예, 있겠네요.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네. 굉장히 좀 희망적으로 느껴집니다. 예. 우리 유족회 분들이 우리 회장님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시에 요구도 해서 어떤 가족을 찾는 일, 이런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데, 앞에 얘기하신 거의 일환입니다만, 유족들이 좀 이런 일을, 피해를 뭐 규명하고 나서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해달라, 이런 좀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런 예. 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세요? 국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그 행방불명이 됐거나 예? 그 경찰서에 구금이 됐거나 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유골을 못 찾고 지금 자취령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보도연맹에 가입됐다고 연행원대 갔는데 그걸 어디로 돌아가셨는지 뭐였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그래서 그 이후 기록을 못 찾는 예, 거예요. 기록을 못 찾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구금되었다가 학살을 한 그런 상태의 명단은 국가에서 좀 밝혀주고 예? 이런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참 추모의 그런 사항이나 또 어떤 면에서 예? 유가족들의 그 어떤 뭐 그런 차원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강구돼야 되지 않나 하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국가에서 참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해주면 좋을 텐데 현재는 이제 올해 과거사법이 또 개정이 되어서 피해 조사가 좀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유족분들께 좀 신청을 받고 받겠다 뭐 이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세종유족회에서는 그러면 이때 좀 많이 좀 신청을 하시도록 유도를 하실 생각이세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사항이 지금 그 호적 정리 관계만 보더라도 1950년 7월 8일 날 은곡에서 이렇게 참 학살이라든가 어떤 비명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사망 신고가 이루어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걸 다 감추기 위해서 한 2, 3년 뒤에 뭐 이렇게 사망 신고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일부러 좀 늦추신 그렇죠. 거군요. 예, 그게 당시에 일본 징용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국가기록원에도 가서 거기 근무한 기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각 경찰서에 이 구금돼 있던 명단이나 뭐 이런 사항을 밝혀서 그런 걸 가지고 기초를 제공을 해줘야 일반 우리 피해 유족들도 뭐가 되지. 과거사 정리를 한다고 우리 그 피해자 유족들이 지금 80, 90이 다 된 사람들이 그걸 밝혀서 하기는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거로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세종유족회에도 지금 그 고령의 우리 유족들이 많으신가요? 많죠. 지금 한 80, 85, 6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제일 젊어요. 아유, 그러십니까? 네. 예. 나랑 동갑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학살 피해를 좀 경험을 직접 하셨겠네요. 우리 그렇죠. 선생님은 대학에 알죠. 어린 중학교 시절이나 뭐 요 정도 네네.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대학에 그 사항은 알아요. 기억은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규명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유족분들은 좀 의지는 갖고 계세요. 큰 관심들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도 이 뭐하고 해서 일부러 시족사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일부러 먼데 가서 흩어져서 모르는 데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받았다고 여기서 이런 데서 어떤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벌어먹고 산다 하는 식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나의 고향을 등지겠다.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고향을 지켜오셨네요. 뭐 고향보다도 너무 그때는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어디 네. 갈래 갈 수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네. 응? 그래서 그냥 농사 뭐 하고 면에서 전동 고향에서 고향 면석이 41년 했습니다. 41년간 네. 공지에 계셨군요. 네. 그래서 누구 말대로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나도 헌신해서 훈장증까지 받았는데 네. 저 잘못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보도연맹 뭐라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이런 상황으로다가 매도됐기 상당히 겁이 나는 상황이. 낙인을 찍을까봐. 네, 네. 우리 유족회에서 지난 18일에요. 세종시 6-3생활권, 6의 3생활권에 그 추모공원 조성이 되는 그 현장 자리에 좀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정이셨어요? 그게 이제 지금 LH 공사에서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저희랑 대담을 한 서너 차례 가졌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야 안 되지 않느냐. 여기다 우리 7월 8일 날 우리 유족들이와 만남이라도 좀 갖는 장소라도 좀 만들어 다고 아하. 하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가 완전히 개발되면 없어지나요, 회장님? 이제 다른 용도대로 되겠죠. 다른 용도로 이제 다시 이제 쓰는 도로도 거구나. 나고 주거나 공공청사도 시설이 되고 하겠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 조금 그래서 규모는 적은데 네네. 거기다 이제 과거 역사의 그 과거 역사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해놓고 또 화합하고 통합하자는 게 저기도 하자는 것도 넣고 또 뭐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품격 좀 갖춘 조경이나 뭐 이런 시설을 좀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2022년도에 착공이 된답니다. 2022년에 착공이 되는 네, 거군요. 지금 이제 설계에 지금 들어갔어요. 아하. 그 여기는 유족분들이 좀 오셔서 추모도 할 수 있고 네, 행사도 좀 하고. 행사도 할 수 있고 일반 분들은 좀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거기가 시로 만들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너무 추모의 성격만 가지면은 혐오 뭐 어쩌고 그래서 좀 그건 나쁠 테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요구를 했어요. 꼭 추모만 강조를 해서 하는 상황이 아니고 유족들도 하여간 과거의 역사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는 표식을 해주고 예? 누구나 지금 쉴 수도 있고 찾아와 볼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자제분들한테 3-4년 전에야 그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 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무슨 나도 얘기하는 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상황을 상용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애들한테 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웠는데 뭐 지금은 뭐 이게 지금 말로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 의해서 그냥 희생이 되신 것 같아요. 나도 그때 물론 아버님이 뭐 마을 사람들한테 해를 줬다던가 예? 아니 뭐를 뭐 해서 국가에 대해서 무슨 뭐 기물을 뭐 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집안분들이 어떤 권위에서 도장 하나 보도연맹에 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가서 그런 뭐가 당했다고 하는 사항을 굳이 지금 와서는 뭐 감출 필요도 없고 예? 다 공론화되고 지금 언론이나 그런 데도 돼 있는 사항을 그래서 나도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도 여기로 와라 해서 금년도는 부인도 데리고 내가 그 행사에 참여를 했고 같이 오셨어요. 예? 아들도 데리고 왔었어요. 그러셨군요. 또 이런 추모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런 걸 또 자연스럽게 알릴 수도 있고 그런 예.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이 조성되면 우리 유족분들도 여기에 참여 안 하는 분들도 자기 부모님이 여기서 돌아가셨으니까 한 번은 와서 같이 저기가 활동이 될 거로 아마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버님께서 농사를 주로 지으시고 어떤 뭐 특별한 활동이나 다른 이런 건 건 전형적으로 한학은 좀 조금 공부를 하셨는데 네. 농사만 지셨어요, 아버님. 농사꾼이셨군요. 예, 농사를 지시고 할아버지 때도 농사를 지시고 그래서 농사 뭐 많이는 안 졌지만 그렇게 농사를 지시면 생계를 가지고 왔어요. 해가고 있었어요. 마을에 같은 그 날짜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대부분 그 농사를 지시는 분들인가요?
저희 동네에 거기 하나 배움이 좀 조금 높으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아, 그분은 어떤 사상적으로 어떤 그런 뭐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활동을 하셨군요. 예, 이 사상적으로 어떤 뭐 노선을 이렇게 신봉을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하면 이렇게 해서 좀 하자고 하는 권유를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히 저희 동네가 그렇게 피해를 당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나 네. 추정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좀 명명백백히 밝혀지면 좋겠네요, 회장님. 예, 또 차제의 기회가 돼서 우리 많은 유족분들의 어떤 그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위령제가요, 올해 7월까지 6번 이렇게 매년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위령제 또 우리 유족회도 많이 참여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바라시는 부분들, 앞으로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그거를 뭐 의령제를 뭐 전국 단위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각 자치단체에서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네네. 우리 유족들도 솔직히 그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그런 날 와서 돌아가신 분들이 넋을 좀 추모해 주는 건데 네네. 좀 같이 많이 좀 참여하고 해서 앞으로 해가 갈수록 요 의령제가 좀 품격도 높아지고 좀 참여도 많고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요,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오가낭뜰 공원에서 이제 위령제가 열렸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요런 뭐 6.3 생활권이라든지 요런 데 추모원이 없기 때문에 오가낭뜰에서 계속 하시는 예, 그렇게 거죠? 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위령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세종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제3.2.3.1 부대장, 세종경찰서장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사과하는 자리가 있었나요? 네, 그 사과를 네.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회장님께서 유족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이분들이 이렇게 사과를 했을 때 좀 받아들여지시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뭐 일단은 그래도 부대장이나 거기 정무부시장이나 경찰서장이 와서 과거에 잘못된 역사를 뭐 이렇게 참 반성한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거는 어떤 의례적이고 그거 좀 뭐 한 그런 뭐 저기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행사에서 뭔가 있었던 거다. 실질적으로 참 아파해주고 유족들이 뭐를 아파해준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좀 그러한 명단이나 사건 진상을 네네. 먼저 좀 얘기를 해주고 여기에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할 테니 너희는 어떻게 신고를 해라 뭐 해라 하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서 이 피해 유족들이 그걸 밝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참 어려운 얘기고 우리서 저질른 사람들은 몇 대가 지금에 와서 이게 과거에 잘못된 게 사과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멍들은 가슴들은 어떤 치유하는 방법이 네. 좀 너무 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이 명백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부탁을 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께도 좀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세요? 그래요. 시민들께는 뭐 제가 뭐 특별히 드리는 말씀보다는 과거 보도연맹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으로 이렇게 이해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도 여야가 뭐 어떤 정치적인 정강에 의해서 논쟁을 하고 뭐를 하고 하는데 과거에 그분들도 아마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가 생각하는데 그걸 가입했다고 내 편이 아니라고 참 이렇게 몰아붙여서 이런 참 만행까지도 이렇게 겪게 했는데 세상의 이치가 가진 자와 무가진 자 또
강자와 약자가 서로를 배려를 하며 사는 사회가 돼야 그게 통합이 되고 화합이 되는 거지. 내 편 아니라고 배척하고 힘없다고 배척하고 한다면은 강자끼리 힘 있는 사람끼리 잃는 자끼리만은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 아픔을 서로 치유해주고 고마워해줄 줄 아는 그런 사회가 좀 되고 시민들도 그런 차원으로 이 사건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해결의 어떤 실마리가 보이고 좀 희망이 있어진다면 나중에 그 하늘에 계신 부친께 좀 우리 회장님께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글쎄 참 아버님이라는 말씀을 단어를 사진 같은 건 갖고 계세요? 예, 사진은 한 장 있어요. 한 장 있으세요? 예, 70년을 잊어버리고 지났는데 네. 어쨌든 아버님하고 저희 인연이 참 그렇게 참 제3의 참 뭐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도 못 뵙고 이렇게 피를 이어받은 이런 사람인데 아버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머님 지금 생존에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주촌 읍장 시절 할 때 2008년도에 2008년도에 그러셨군요. 혹시 뭐 유언이시랄까요? 뭐 아버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신 바나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 시골 분이시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모르고 하여간 잘 모셨어야 되는데 어머니한테도 그게 후회가 돼요.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세종유족회입니다. 지금 조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우리 한문수 회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을 좀 드리면서 인터뷰를 마쳤으면 하는데요. 앞에 뭐 우리 시민들께도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어쨌든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부친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한국전쟁도 이념 갈등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고 진정한 평화를 좀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 이런 건 우리 유족회 분들의 정말 염원이실 것 같은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거는 평화는 실제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서로의 배려라고 저는 봅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저도 참 민원인을 대하면서도 그렇게 지내왔지만 네. 상대방 입장을 이해 못하면은 세상에 항상 불협화음이 나와요. 네. 그래서 개인이나 사회나 서로의 그 되도록이면 약자의 입장을 네네. 아픔을 헤아려주는 그런 차원의 이 삶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얘기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또 허심탄회하게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세종유족회에서 바라시는 것 또 요구하시는 부분들 정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